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합격을 부르는 면접 전략 강의를 진행하는 손현경입니다. 면접에는 경험 행동 면접과 시뮬레이션 면접으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경험 면접 부분에 해당하는 인성 면접과 상황 면접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용 트렌드를 확인해보고 수시 채용에 강화된 면접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 행동 면접을 이해하고 질문 예시를 통해 답변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직무 면접과 상황 면접 준비와 함께 평가 지표를 통해서 미리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면접의 이해와 경험, 인성 면접, 직무 면접과 상황 면접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의 이해입니다. 채용 트렌드와 면접 전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면접 스크립트를 어떤 구조로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채용 트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공공기관 면접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만큼 책임감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공채 채용이 많이 줄어들고 수시 채용이 늘어나면서 조직에 맞는 인재, 그리고 또 책임감이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면접에서는 조직에 맞지 않을 것 같은, 직무에 맞지 않을 것 같은 지원자는 채용되지 않도록 심층 질문을 통해 확인해 달라는 말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면접이 한참 진행되었다가 2023년 규제가 풀리면서 면접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면접 방식보다 다양한 토론 면접과 상황 면접이 강화돼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채용 인원이 줄고 꼭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다 보니 생기게 되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면접을 준비하실 때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준비하신다면 좀 더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용 트렌드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수시 채용이 늘어나면서 강화된 전형은 직무 관련 내용과 인성, 태도 부분입니다. 인성과 태도 부분을 잘 확인할 수 있는 면접 유형은 직무 면접과 인성 면접, 상황 면접이 해당이 되게 되는데요. 직무 면접과 인성 면접, 상황 면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면접에서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은 동일 분야에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또 해당 분야의 교수님들이 면접에 직접 참여하고 계시고요. 인성 면접의 경우 심리상담사를 포함해서 HR 전문가가 면접에서 인적성 검사의 결과에 대한 면접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상황 면접의 경우 2023년 하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접이 강화된 것을 예로 볼 수 있는데요. 매조 다른 상황에 대해서 공통의 상황이 아닌 개인별 다른 상황을 주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면접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존과 다른 면접 방식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들이 면접 동안 확인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직무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자 행동에 대한 관찰이 가능합니다. 면접 시 말하는 프로젝트의 경험이나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면서 지원자의 지식뿐만 아니라 태도를 보면서 관찰이 가능합니다. 면접관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심층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애매하게 작성된 부분이나 전공과 다른 경험 등을 질문하기도 합니다. 서류상의 미비한 사항과 의심스러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행동 언어적 정보로도 확인이 됩니다. 실제 한국수자원공사의 면접에서 면접자의 입장부터 퇴장까지의 자세나 목소리, 행동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강점, 약점 3개씩 관찰하고 평가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입장부터 퇴장까지의 전체적인 행동이나 언어적인 정보를 평가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험 활용 면접 스크립트 작성 부분입니다. 경험을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셨을 건데요. 면접을 준비할 때도 면접 스크립트를 작성하셔서 연습하시게 될 겁니다. 기승전결이 명확하게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과정보다 서로만 장황하게 늘어놓거나 개선 없이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한 경우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험에서의 목적과 이유를 시작으로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구체적인 방법과 그때 나의 행동에 대한 경험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결과물에 대한 평가 및 그 성과를 창출한 경험을 어떻게 적용할지 등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효율적인 역량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면접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부분이 기업 분석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NCS 사이트와 알리오 등의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관심기업의 뉴스나 ESG 경영과 관련된 내용, 또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직무기술서의 내용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비슷한 분야를 함께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산업 동향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부분은 입사 후 포부나 토론 면접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오픈 채팅방 등에서 일정이나 시험 장소 등 꼭 체크해 보시고 평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면접에서 많이 나오는 역량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역량에서는 협동심, 팀워크 등 조직 역량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성과를 냈던 경험, 그리고 조직 활성화를 위해 배려하고 희생했던 경험을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도전 정신의 경우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대할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예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나 지원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할 때 어떻게 했는지 등이 해당이 됩니다. 신뢰 부분은 윤리의식을 질문할 때 답변하시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된다, 너라면 이런 부분을 맡길 수 있다 등의 인정을 받은 사례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요즘 공공기관에서도 민원에 대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고객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확대해서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직무 역량에서는 대인관계와 상황 대처 능력, 자기 관리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직무 전문성은 따로 확인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직무 역량에서 확인한 대인관계는 공통 역량의 협동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강조하실 수 있는 부분이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대화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해서 설득했던 경험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요즘 꼭 한 번은 질문하는 것이 스트레스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기관리 관련된 내용입니다. 감정 조절이나 건강관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경험, 행동, 면접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 행동, 면접은 어떤 것인지, 또 경험, 행동, 면접에서의 질문 예시를 통해서 답변 준비를 확인해서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질문 매트릭스와 면접 평가 기준을 통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확인하고 기본 질문 10개와 피해야 하는 모호한 답변을 예로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험, 행동, 면접은 면접의 모든 단계에서 활용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식은 일반적인 질문이나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그때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심층 질문을 합니다. 판단 기준은 경험이나 역량의 수준, 지원자의 답변에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실성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면접 전에 본인의 과거 경험 및 사례를 정리해서 면접에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 행동, 면접의 질문 예시입니다. 평가 같은 경우는 요즘 수기로 쓰는 것보다는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거로 대체가 되고 있고요. 현재 보시는 화면에서의 내용과 같이 질문의 내용은 직무기술서상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주 질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심층 질문의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타 기법을 활용하고 있고요. 상황 및 과제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때 지원자의 역할이나 어떤 행동을 통해 결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면접입니다. 추가 질문에 대해서 예측하고 미리 답변을 준비하신다면 면접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준비된 자세로 면접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별 답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성공했던 경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스타 기법으로 상황, 과제, 행동, 결과 순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는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목표를 수립할 때 혼자 했는지, 혼자 했다면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 달성 가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가능하면 수치로 정리를 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수행 과정에서 부딪힌 장애가 있었을 겁니다. 팀원과의 갈등 관계라던가 아니면은 자재라던가 그런 것들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구체적인 노력은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내 주시면 좋고요. 수치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서 받았던 인정 같은 것들, 그리고 성적이나 상을 받았던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달라졌던 나의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 주실 때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이 경험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문제 해결 능력과 도전 정신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실 때에는 동일하게 스타 기법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의 주변 반응,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감수해야 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주변인들의 반응이나 주변인들이 만류했는데도 했던 이유, 그리고 도전하면서 감수해야 됐던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는 동일하게 이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부분, 그리고 지원 직무와 어떻게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질문은 직무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실 때 주의할 부분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거, 그리고 학습 과정, 실제 적용해 본 사례 등이 나오면 됩니다. 실제 적용해 본 사례가 없다라고 한다면 적용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입사 후 포부처럼 정리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부족한 역량이지만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계획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면접에서 잘할 수 있는 것과 부족한 것을 함께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원 분야에 대해서 꼭 필요한 전문 지식이 있다면 기관 내의 선배들이나 내부 교육 시스템 등을 통해서 활용하는 계획 등을 넣어보시는 것도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네 번째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타인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며 팀워크를 발휘해서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활성화, 그리고 문제 해결력, 대인 관계 능력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조직에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선임이나 동료, 후배 등 다양한 사람들과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를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면접 트렌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직 적응력이나 조직 활성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협업을 이끌어낼 때 대화뿐만 아니라 어떤 계획으로 효과적으로 협업을 이끌어냈는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자원을 활용하는 계획이나 행동을 했던 경험, 그리고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던 경험, 그리고 그에 대해서 대응이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거를 강조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인성 면접 부분입니다. 최종 면접에 임원분들이 궁금해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경영자들이 왜 이런 질문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회사에 적합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인성적인 부분이나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중점으로 지원자에 대한 회사 적합성을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은 일반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주변 친구들은 본인을 어떻게 설명할 것 같은지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경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A사가 최근에 진행한 캠페인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한 관심도를 말해보는 것입니다. 기업 분석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기업 분석에서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경험이나 포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현재 진행하는 사업 한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고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 역시 회사에 대한 관심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직무에 대한 관심도 함께 포함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다른 회사가 아닌 A사를 지원하게 됐나요? 라는 부분은 꼭 질문을 하시는 분인데요. 지원하는 회사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원 동기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세라고도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사회공헌을 위해 A사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세와 함께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질문 매트릭스입니다. 우리가 계속 연습해왔던 스타 기법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상황, 임무, 행동, 결과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은 미리 준비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리고 그 행동들이 미래에서 나의 성과를 어떻게 예측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 부분에서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운 점을 지원하는 직무나 지원하는 회사에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접 평가 기준입니다. 직무 설명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 요소를 구성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 점수를 산정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관련 자료는 NCS 사이트에서 제가 다운로드 받은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2022년 자료가 올라와 있고요. 곧 2023년 자료가 업데이트가 될 내용이니까 지원하고 싶은 기관이나 면접 유형에 따라서 어떤 샘플을 참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질문 10가지입니다. 지원 동기와 강점, 성과, 단점에 대한 보완 계획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회사에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노력, 그 노력을 이 회사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업 분석을 통해서 활용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6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경우 순환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이나 다른 업무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과 관련된 내용이고 협업, 자기관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9번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사가 잘못했다라던가 동료가 잘못했다라는 것들을 봤다면 신고를 한다거나 누군가한테 말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보다는 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지에 대한 내용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호한 답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부분에 해당하는 곳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수치나 주변인한테 인정받았던 것, 수상 등의 내용이 있는 사례를 먼저 구성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평가를 진행할 때 애매한 부분을 말하는 지원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원자에 대한 평가를 잘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누가 봐도 확실하게 결과를 냈던 거, 그리고 인정되었던 부분, 구체적인 상황과 내가 했던 역할이 명확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무 면접입니다. 직무별 면접 준비와 함께 직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10가지 그리고 합격하는 면접 답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직무기숙서상의 내용을 면접에서 어떻게 연결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면접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필요한 부분은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해 관계자 그리고 조직도를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원 직무별로 평가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분야의 채용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딩 테스트나 개발 언어 사용 역량, 프로젝트 경험들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자격증을 프로젝트의 경험이나 교육사항 등으로 대체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직무를 수행할 때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라면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자세로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직무 전문성과 자기계발 능력이 각각 30% 정도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무 전문성은 직무 기술서상의 필요 기술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기계발 능력 부분은 여러분이 입사 후 기술이나 업무 부분에 어떤 개발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업무 이해도 부분이 수행 능력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원하는 기관의 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직도와 기업 분석을 했을 때 사업 계획 등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 전문직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나 기계, 토목, 화공 같은 것들이 여기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고요. IT와 같이 직무 전문성과 자기계발 능력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직무 수행 능력은 직무 기술서상의 필요 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능력과 경험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업무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직무 관련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무자와 관련 전문 교수님들이 이제 면접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원 직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기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사시험 정도의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기계발 능력 부분은 여러분이 입사 후 기술이나 업무 부분에 어떤 개발 계획이 있는지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 분야는 지원 연구 분야의 특수한 역량을 파악하고 그 연구 분야의 산업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구 분야의 경우 외주 개발을 함께 진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분석과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함께 확인하기도 합니다. 전략 수립 능력하고 자문 역량 같은 경우에는 외부 협력 업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리 역량을 보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기획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프로젝트 리더로서 경험한 내용, 그리고 협업과 문제 해결 경험 등이 여기에서 해당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직 평가 척도는 경험행동 면접에서의 강조한 부분과 동일합니다. 직무 면접을 준비할 때도 인성 부분을 꼭 같이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면접을 준비할 때도 인성 면접을 함께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직의 방향성이나 공동의 목표 수행, 그리고 정직과 성실,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강점을 잘 나타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무 질문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10가지입니다. 1번에서 3번까지는 직무 이해와 지원 동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전문성과 함께 가치관을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4번부터 6번까지는 조직에 맞는 사람인지, 협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조직에서 어떻게 적응력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이때 답변을 준비하실 때에는 지원하는 직무의 환경을 이해하시고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기계직의 경우라면 설비 유지 보수 등이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설비 유지 보수는 혼자만의 힘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인수 인계 절차나 프로세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잘 준수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협업할지, 그리고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에 대한 것들을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7, 8번 문제의 경우에는 업무의 이해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직무 이해를 필수로 직무 기술서 내용을 숙지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조직도를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9번과 10번 질문은 입사 후 계획입니다. 입사 후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른 직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순환 근무를 하는 기업의 경우 보직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부서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도 있고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직무를 변환하지 않더라도 타부서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업무 범위 확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기업 분석을 할 때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합격하는 면접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실 때 명확한 결과물이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직무 전문성과 관련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다시 확인하시는 것은 감점의 요소가 아니니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접관의 질문을 이해한 것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황 면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황 면접이 무엇인지, 또 상황 면접을 통해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원자가 현재 주어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질문에 대한 이해 정도, 문제 파악,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판단 근거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입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그 영향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의 근거가 되는 과거 행동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예상되는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어서 진행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과거의 행동을 통해서 입사 후 지원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황 면접의 주요 질문 유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내의 팀원과 상사와의 관계, 업무에서의 불합리한 상황, 그리고 윤리의식에 해당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팀 과제 등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동일한 경험이 없을 경우에 유사 경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면접관에게 먼저 말하고 답변을 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변경된 상황 면접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황 면접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듣고 경험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변경된 방식은 지원자별로 각각 다른 상황을 주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접장에 들어와서 순서가 되면 상황을 읽어보면서 진행합니다. 이때 면접위원이 상황을 직접 읽어서 설명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짧은 시간에 상황을 이해하고 답변을 해야 하고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면접이 종료됩니다. 이때 상황을 잘못 이해해서 답변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주어진 시간 동안 상황을 다시 읽어보고 답변하는 지원자도 있었습니다. 주어진 시간과 다른 상황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기존과 다르게 조금 더 지원자들한테 압박이 될 수 있는 면접이었고요. 또 달라진 점은 다음 주 지원자들이 오면 상황 면접지가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요즘 면접 스터디나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서 면접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면접 방식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주어지는 상황은 기존의 상황 면접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과 그리고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했던 업무에 대한 사례로 만들어진 점에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관에 대한 관심과 업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한 질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된 상황 면접 과제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조에 5명의 지원자가 들어오고 있고요. 각각의 상황 면접 과제를 읽어주고 그에 따른 답변을 듣습니다. 2분이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주요 내용은 조직 내의 업무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 기관에서 발생했던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매 조별로 면접 과제가 주어지므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조직 내 관계성, 업무 개선 등의 내용에 중점을 두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본인의 답변이 합리적인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 면접의 평가 지표입니다. 세부 역량 및 행동 지표를 보시면 상황 변화에 대한 인지, 그리고 문제 상황에 대한 본질과 원인 파악,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된다면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대안을 제시하실 때에는 구체적인 방법인지 그 방법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스피치 능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답변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황면접의 경우 질문을 읽어보면서 면접위원이 읽어주는 상황입니다. 지원자의 집중력도 필요합니다만 면접 한 조에 여러 명의 지원자가 들어오는데 다른 지원자가 답변할 때 다른 지원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함께 보기도 합니다. 이때 고개를 돌려서 다른 지원자를 본다던가 하지 마시고 다른 지원자가 답변할 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집중하는 자세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경험 행동 면접과 관련된 첫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